나와 있죠. 제일 앞부분에 왼쪽에 동그랗게 출제 빈도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적을 알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위에는 토목기사, 밑에는 산업기사인데 예를 들어 토목기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5점이니까 5%입니다. 우리 20문제씩이니까. 그러면은 일정을 예를 들어 보세요. 0.6%. 요 경향을 제가 16년 동안의 출제 빈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년 동안에 0.6%라는 거는 몇 문제 나왔습니까? 거의 안 나왔죠. 요런 거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제 9장 한번 보세요. 흙의 전당 강도 20%죠. 몇 문제 나왔습니까? 평균적으로 4문제 나왔죠. 한 문제가 5%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 9장은 시험 문제가 거의 다가 4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한다 이겁니다. 요런 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잡아보면은 제 4장 보세요. 9.4%. 그 다음 5장 유용력은 6.2% 뿐이 안 되는데 5장 유용력을 모르면요 제 9장 전당 강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토실력하게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이 제 5장 유용력과 9장 전당 강도 다 찍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강약을 잡으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안 중요한 것은 설렁설렁 하셔도 우리 합격하는 데는 뭐 거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바로 1장 한번 보세요. 흙의 구조. 항상 챕터 1 출제 빈도표가 또 조그맣게 나와 있죠. 기사는 0.6%, 산업기사는 1.3%. 별 볼 일 없습니다. 강의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혹 나오니까 살짝만 설명할 테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세요. 자, 3페이지 봅니다. 흙의 구조. 비점성토, 큰 2번은 점성토 구조. 타이틀만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단립구조, 또 하나가 뭐 봉소구조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면모구조, 그 다음 여기가 이산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1, 2번이 바뀌었나요? 4페이지 한번 볼까요? 분산구조, 면모구조. 책 그대로 써드릴게요. 여기가 이산구조, 여기가 면모구조. 우리가 토지를 공부하면 흙이 어떻게 생겼는가 시험 문제를 떠나서 알고는 넘어가자 이겁니다. 점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점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 현미경보다 더 크게 확대시켜 볼까요? 우리 손바닥 모습이세요. 우리 전공책 보니까 니들 고기 비늘 모양이다. 넓적하고 평평합니다. 거의 다 이 모습이고 아주 소량이 우리 분필 모습입니다. 봉상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고기 비늘처럼 손바닥처럼 생겼죠? 요거를 측면도로 딱 그려보니까 요렇게 점토를 우리 전공책에서 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런데 비 아닐 비자입니다. 점토가 아닌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둥그런 구상을 띠고 있으세요. 생긴 모습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흙에 지구에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변성함, 뭐 화강암 따지고 있는데 그 한다면 또 복잡해지니까 흙은 점성토와 점토가 아닌 걸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으세요. 큰 차이점이 이 점토는 전하를 띱니다. 음극이 있어요. 음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극이 있으면 양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비점성토 구조는 이런 전하가 없으세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석으로 생각해 보죠. 요게 면이죠. 끝에를 엣지라는 거죠. 그러면 엣지가 양극이고 면이 음극이세요. 우리 자석 보세요. 같은 여기 플러스니까 같은 그 끼리는 뭐가 생기죠?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건 딱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결합되겠죠. 요렇게는 결합되는 거고 요런 거는 반발이, 요건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게 점토 구조예요. 자, 그랬으면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분산구조, 다른 말로 이산구조.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흐름만 보시는 거예요. 점토가 현타객 속에서, 현타객은 흙탕물을 연상하십시오.
흙탕물. 그러면 가라앉았을 때 입자간의 거리가 어떻게 가라앉았죠? 먼 상태로 가라앉았죠. 그러면 또 자석을 상상합니다. 여기 물속에서 침강돼서 가라앉는데 입자가 가까워야지 딱 달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자가 머니까 달라붙는 힘이 작을 테니까 어떻게 생겨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 이상구조세요. 그런데 밑에 대괄호 2번 면무구조 봅니다. 콜로이드가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입자간의 거리가 어떤 상태로 가라앉았죠? 가까운 상태죠. 가까우니까 면과 단이 어떻습니까? 탁 달라붙겠죠. 가까우니까 달라붙었답니다. 그럼 면무구조는 면과 단이 달라붙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서서히 침강돼서 퇴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특징. 예를 들어서 대괄호 1번에 동그라미 1, 2번, 대괄호 2번에 동그라미 1, 2, 3번 특징. 오늘 당장 암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세요.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토지를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우리 국어보다 기호로 써보죠. 우리 2장에서 바로 할 거니까. 공극이 어때요? 그림으로 보세요. 요거보다는 이게 공극이 어때요? 느슨하게 생겼으니까 공극은 굉장히 크겠죠. 물을 흘려보내보세요. 어떤 게 통과가 잘 됩니까? 물의 투수성이 어때요?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건물을 졌다 보세요. 구조물 하중 때문에 치마가 어떤 게 잘 됩니까? 이게 치마가 크겠죠. 그죠? 왜? 공극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치마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치마량이 아주 크더라. 그러면 요 이상구조는 특징이 요거보다는 공극이 작겠죠. 요거보다는 투수계수가 작겠죠. 요거보다는 치마량이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흙의 구조, 건물을 짓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슨 구조입니까? 면무구조가 치마가 크니까 아주 안 좋겠죠. 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0% 딱 한 문제와 한 십몇 년 전 한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올 거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점토입니다.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안밀, 연약지번 처리 공법 전부 다 점토 가지고 나오는 거지 이건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요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게 점토 구조를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분상구조 4페이지 동그라미 1번 특히 기사 쪽에서 혼합되는 대비미 된 흙, 그 다음 습인 상태로 다시 흙에서 생성되더라. 그게 분상구조, 이상구조라 그랬죠. 요거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한 달 후에 다진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 또 할 겁니다. 요게 기사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우리 다진 편에서. 그때 일정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꾸로 안 나올 거 3페이지로 가세요. 안 나옵니다. 그림 1-1을 보세요. 왼쪽에는 단립구조, 오른쪽에는 봉수구조 되어 있죠. 그림이 봉수구조 보세요. 공극이 아주 크죠. 그럼 하중을 충격을 딱 가하면은 어떻습니까? 구조가 파괴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대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충격이나 진동이 아주 약한 구조가 이런 봉수 구조가 되더라. 봉수 구조는 다른 말로 벌집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 1-1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다시 힌트가 요거예요. 전화가 없었죠? 전화 없었으니까 이제 눈이 왔답니다. 어떻게 쌓이죠? 중력을 받아서 소복소복 쌓이겠죠. 소복소복 쌓인 구조가 요건데 왼쪽에 A번 단립 구조는 어때요? 아주 안정되고 치밀하게 잘 짜였죠. 너무나 좋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거는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B번의 봉소구조는 딱 한 번 나온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충격이나 진동이 약하다라고 한 번 나왔는데 아마 거의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큰 2번 점토구조만 보자 그랬었고,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더 보시죠. 그림 1-2 왼쪽에 A번 분상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다시 요거 전화가 있었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입자간의 거리가 멀었으니까 인력이 작았다는 말은 반발이 크다는 말과 똑같죠. 맞습니까? 인력이 작았으니까 반발이 크다. 그럼 반발이 크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그림 A번 보니까 이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퇴적된 거고, B번의 면무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엉켜 붙은 겁니다.